안녕하세요. 박석재입니다. 옛날에 한 방송사에서 저를 소개 동영상 썸네일입니다. 제 인생은 진짜 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을 보며 키워왔던 천문학자의 꿈, 왼쪽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모습이고요. 당시 만들었던 그 책 3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SF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게 그때 전집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블레인이라는 분이 썼던 그 달로켓의 비밀 몇십 번 읽었습니다. 티벳의 비밀 도시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항상 SF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1995년에 재미있는 천문학 여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짧게 화성 계곡의 비밀이라는 SF의 그 시작 부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게 제가 본격적으로 SF에 손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F는 과학 소설이죠. 영어로 사이언스 픽션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SF를 꼭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번역을 해요. 거기 공상이란 말이 없잖아요. 과학 소설은 현실입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화성가 사는 거요? 그거 공상 아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SF라고 할 때 공상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닌 게 30년도 넘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래요. 보면 우연히 1999년에 KBS 어린이 연속극 그 어린 왕자 작가님을 알게 됐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이라고 저랑 참 친했어요.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어린이 연속극을 만들 때 제가 음으로양으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천문연구원 대덕 전파천문대 와서 좀 촬영하게도 도와드리고, 그때 그 최지영 감독님하고 아마 저를 잘 기억할 겁니다. 그때 아역했던 애들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어디서 촬영을 했냐면요, 우리 대덕 연구단지 그 우성이산 대덕 초등학교 근처에서 촬영을 주로 했어요. 그쪽에 있는 저 식당에 가서 저녁도 많이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우성이산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묘한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1999년에 이제 20세기가 끝나가는데 기념으로 내가 뭘 할까? 그 유학 시절에 원고지에다 적어놓은, 그러니까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PC가 없었어요. 87년에 박사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PC가 나와서 그때 XT80가 돌아다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고지에 적어놨던, 그때 써놨던 거를 국내에 들어와서 한번 출판을 해봤어요. 국내 SF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SF 활동가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박상준 선생 정도. 그분도 제 후배격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방송사에 소개도 시켜주고, 제가 도움받은 건 없어요. 좀 많이 좀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아주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그 가리봉의 비밀이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리봉이 설악산 가리봉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또 가리봉동이란 지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이중성이 있어서 설악산에 가리봉이 있었어? 이렇게 뭐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억하기 쉽고, 그래서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내봤어요. 그랬는데 1000권도 안 팔린 것 같습니다. 출판사를 볼라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을 보태서 코리안 페스트라는 제목으로 다시 또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냈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좀 많이 증보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1999년, 2000년 이때는 물론 제 작품도 졸작이지만 SF 책이 팔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재밌는 별자리 여행으로 유명했던 이태영 선생님이 별과 우주라는 천문학 월간지를 창간했습니다. 처음 창간했으니까 원고 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뭐 원고료 한 푼 안 받고 이 뒤에 후속작을 썼어요. 별과 우주 잡지에 이제 코리안 페스트에서 원래는 제페니스 페스트, 아메리칸 페스트 갈 생각이었는데 그냥 일단 아메리칸 페스트로 갔다가 월간 별과 우주가 또 문을 닫는 바람에 제 소설 연재도 그냥 끝나게 돼버렸습니다. SF하고는 제가 이 쓰라린 추억이 답니다. 근데 제가 워낙이나 SF를 좋아하고 또 엑스파일 시리즈는 뭐
항상 보았고, 물론 최근에 나온 빅뱅도 당연히 봤죠. 예. 빅뱅 노래도 알았는데 좀 잊어버렸네. 어쨌든 좀 주춤하고 있었는데 웹드라마 지그재그 델타팀으로 다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마침 제가 한국천문연구원도 정년퇴임을 했고 우주를 가지고 노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주 음악도 생각하고 있고 뭐 책은 당연하고요. 뭐 그런데 그러던 차에 뒤에 소개할 윤병철 감독님을 만나서 우리도 좀 UFO를 추적하는 우리 정보기관 과학자들 드라마를 좀 만들어 보자 의기투합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2023년 올해 만든 3부작이고요. 대전을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아마 국내 최초 UFO 추적 시트콤일 겁니다. 물론 화면 중간중간에 UFO가 찔끔찔끔 나오는 건 많지만 시리즈를 통해서 엑스파일처럼 그런 것도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SF 영화가 번번이 참패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래와 같은 SF 문화 위에 성을 쌓기 때문입니다. UFO는 FBI 요원이나 추적해야지 우리 정보기관은 안 됩니다. ET는 백인 어린이나 만나야지 한국 어린이가 만나면 우리가 봐도 이상합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래 위에 보도블록 한 장이라도 깔겠다는 심정으로 지그재그 델타팀 제작에 나서게 됐습니다. UFO를 추적하는 유쾌하면서도 약간 어벙한 방위산업체 연구원들을 보면서 신선한 느낌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것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 일부는 미래 KSF 거장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대전에서 만듭니다.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한비탑 광장, 심지어 우성이산까지 드라마 배경으로 나옵니다. 웹드라마이기 때문에 대전의 명물들 한화야구팀, 성심당, 신세계백화점 등도 나오고 사이언스 페스티벌까지 자랑합니다. 예산은 대전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경쟁을 통과해 지원받은 수천만 원입니다. 보통 SF 영화 제작비 수백분의 1이어서 3부작 제작에도 벅찹니다. 이를 악물고 출연해 주신 배우님들도 모두 대전 분들입니다. 정말 연기들을 잘하셔서 이번 델타팀을 통해 유명해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그재그 델타팀은 2023년에 만든 3부작이고 과학도시 대전을 배경으로 했고 국내 최초 X파일 타입이고 시트콤이지만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몰카 시트콤의 레전드 윤병철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윤병철 감독님은 제가 벌써 유튜브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고 제 유튜브 감독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윤 감독님의 그 역량을 보고 정말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보다도 꿈돌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더라. 그런 식으로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꿈돌이를 잊어버리고 있는 지난 십몇 년 동안 꾸준히 꿈돌이 동영상을 자기 채널에 올리면서 한계를 걸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그 종합적인 촬영을 총지휘하는 우리 윤병철 감독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평소 가까이 하면서도 저런 위대한 능력 있는 걸 몰랐구나 그런 좀 뉘우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총 조회수를 합치면 아마 거의 1000만에 가까울 거예요. 옛날에 모 방송사의 유명한 그 몰카 프로그램에 젊었을 때 나가가지고 아주 그때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거기서 그 몰카에서 그 상대방 여자분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음식을 입에 넣어줘라 심지어 바나나가 먹고 싶다고 좀 사와라 했는데 그래 나가버렸어요. 그냥 화가 나서 나간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몰카 제작팀도 큰일 났다. 남성 출연자가 나가버렸다고 당황한 분위기였는데 바나나를 사러 돌아다니다 와서 신촌에서 바나나가 없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우리 윤병철 감독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명랑하고 처음 만난 소개녀가 바나나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사올 정도 심성이기 때문에
깊은 뭐 수양을 하는 종교인처럼 얼굴이 편하거나 그리고 다 경쟁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팔짱 끼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뭔가 해보자 해서 구체적으로 대본 작업까지 윤 감독님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괜히 과학 잡내하고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방침을 정해, 제가 존경하는 킵슨 교수가 인터스텔라 만드실 때 그 감독과 잘 지내셨던 것처럼 저도 한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다 재밌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 1은 델타 팀의 탄생입니다. 델타 팀 하면 뭐 원래 저 델타 포스 뭐 엄청 강한 특수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그재그 델타 팀입니다. 좀 꺼벙한 델타 팀입니다. 대덕연구단지 방위산업체 칠성DD에 오한꿈 박사가 지원한다. 오 박사는 어렸을 때 만난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를 진짜 외계인으로 인식하고 사는 특이한 과학자다. 번번이 취직에 실패하던 중 우여곡절 끝에 칠성DD의 D팀, 이른바 델타팀에 입소한다. 오 박사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외계 기술을 습득하라는 UFO 매니아 이계남 전무의 명을 받는데, 시트콤이니까 뭐 점잖은 과학자를 제가 기술할 수는 없죠. 그 다음 에피소드 2 UFO 소동입니다. 칠성DD A팀에서 공군과 공동 제작하는 스텔스 드론을 실험하게 된다. D팀을 놀려주기 위해 접시 모양으로 드론을 변형한 후 우성이산 상공에 띄운다. 하지만 스텔스 기능이 반복적으로 마비되면서 등산객들에게 목격되고 UFO로 오인된 결과 TV 뉴스까지 나오게 된다. 이리하여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그 다음에 에피소드 3 사이언스 페스티벌. 해체 명령을 받은 D팀은 마지막 과제로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에 칠성DD를 대표해 참가한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드라마 제목은 우당탕탕 델타팀이었습니다. 우당탕탕이 너무 흔해서 영어 지그재그로 정하게 됐습니다. 지그재그는 UFO의 비행법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한쪽에 Z자를 넣어놨습니다. 칠성DD 그 깃발이 보이죠? DD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ADD라고 하죠. 그게 이제 Defense Development거든요. 그 흉내내서 똑같이 DD라고 했고, 북두 칠성을 디자인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7개죠. 마침 여름에 끝난 그 영시축제 포스터를 봤어요. 대전의 영시축제라는 게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 근데 이것도 목포행 완행열차예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킬러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시축제라고 해서 자정에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포스터를 보니까 결국 중앙에 있는 건 꿈돌이하고 꿈순이야. 우리 그 주인공 한꿈이가 바로 꿈돌이 매니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꿈돌이를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델타팀에 꿈돌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바탕에는 대전의 마스코트 꿈돌이가 깔려 있습니다. 아니 무슨 축제가 주제가 없고 주제가 없는데 어떻게 국제화를 하겠냐. 저는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의 상징은 어차피 꿈돌이 아니냐. 오히려 영시축제 때 꿈돌이를 만나면 어떨까. 30년 만에 마침 지금 꿈돌이는 끊임없이 지구를 그리며 있을 텐데, 여수 엑스포 마스코트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전 엑스포는 30년 전에 했는데도 나이 40 넘은 사람 중에 꿈돌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기 있던 외계인이었어요. 대전발 0시 50분 그 화차를 은하철도 999도 증기기관차예요. 이 열차를 웜홀 열차라고 해서 꿈돌이 별하고 우리 지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열차로 바꾸면 어떠냐. 언제까지 목포행이냐. 그래서 한번 여기 제가 연필로 한번 본뜬 걸 보시죠. 1993 열차. 이거는 0시 50분 출발하는데 대전에서 간필라고 행성으로 갑니다. 간필라고 행성은 꿈돌이가 온 별 이름이죠. 정확히 행성 이름이죠. 그 다음에 2024 열차는 19시 50분 도착. 우리 축제하기 좋게 19시 50분에 도착을 하는데 이건 간필라고 행성에서 우리 대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꿈돌이 꿈순이를 만나면 어떨까? 근데 꿈돌이 꿈순이가 결혼할 때도 됐잖아요. 결혼해서 이번에
신혼여행을 와라. 그 영시축제로 신혼여행 와서 대전에서 저 결혼식 한번 더 하자. 시민을 위해서. 그 에피소드 3에서는 칠판에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뭐 수식이라든가 뭐 중요한 그림은 다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제가 우주신령과 제자들 만화도 그리는 또 만화가기 때문에 제가 왜 한때 저만큼 꿈돌이를 사랑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바쁜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시절에 꿈돌이의 모험이라는 과학 동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 큰딸 수진이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홍보비나 이런 걸 아껴가지고 대전시 교육청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구단지 기관장들이 똘똘 뭉쳐서 꿈돌이 사이언스 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할 때입니다. 그때 회장님이었던 꿈돌이랜드 장세일 사장님이 대표로 당시 김신호 교육감님한테 이 책들을 좀 기증을 했습니다. 이 책이 옛날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다 있었습니다. 책이 워낙 튼튼해서 아마 지금도 몇 권 남아있을 거예요. 책을 보시면은 노란 해와 파란 해가 뜨죠. 실제로요, 여러분이 천체망원경으로 보시면 가장 이쁜 별이 바로 백조자리 알베레오란 별입니다. 진짜 노란 별과 파란 별이 이렇게 나란히 보입니다. 마침 또 이 별 옆에 직녀성과 견우성이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영시축제 할 때 올려다보면 꿈돌이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회원들이나 과학 선생님들께서 망원경 몇 대만 들고 나오면 모두 이 꿈돌이 이 별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드라마 OST 중에 꿈돌이 추억이 있는데 그 가사가 노란 해와 파란 해가 저물어가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OST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꿈돌이의 추억, 노란 해와 파란 해가 저물어가는 감펠라고 행성에 황혼이 오면 오늘도 꿈돌이는 지구를 그리며 언덕에 홀로 앉아 추억에 잠기네. 태양계 세 번째 행성 아름다운 지구, 아시아 대한민국 엑스포 대전, 보석 같은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면 감펠라고 왕국의 달빛이 비치네. 저희는 옛날 감펠라고 왕국이 꿈돌이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에피소드를 자꾸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디즈니랜드가 세계적인 공원이 된 거는 디즈니의 그 동화 때문이죠. 만화 때문이죠. 꿈돌이가 어느 별에서 왔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OST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이 드라마에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사단법인 대한사랑 악단도 전부 다 우리 무료로 여기 드라마에 전부 보조 출연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했습니다. 스토리 전개상 이상한 박사가 그 악단의 한 명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빠지고 제 자리에 지금 이상한 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에피소드 3에 제가 직접 출연합니다. 저 안 나간다 그랬어요. 나는 발연기할 텐데 괜히 드라마 버린다. 마땅한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 한번 내가 해볼게. 그래서 현경준 교수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염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현경준 성함을 쓴 이유가 존경하는 스승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간의 역사 보시면 여기 현정준 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바로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76학번인데요. 한 학기 80년도에 대학원을 딱 한 학기 다녔습니다.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이 바로 현정준 교수님이시고 그 교수님 연구실의 한쪽 귀퉁이에 제가 앉아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바로 군에 가게 돼서 선생님의 가르침은 사실 한 학기밖에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 도움이 되는 훌륭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정준 교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함자 하나만 바꿔서 현경준 교수 역을 제가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지그재그 델타 팀입니다. 여러분들 성원이 열화와 같이 이어져서 이게 3편으로 끝나지 않고 4편, 5편 아니면 시즌2로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